여러분, 신장이 나쁠 때 조심해야 하는 성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분들이 칼륨, 이걸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진실을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칼륨 드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나빠져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모르고 무턱대고 칼륨 줄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구체 여가율, 즉 신장 기능이 30보다 낮아지면 4단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신대체요법 보이시죠? 좀 더 자주 쓰는 말로 투석입니다. 실제로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1에서 3단계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라 4단계 이후, 즉 투석을 하냐 마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신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투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공적으로 노폐물을 거르기 위해 하는 건데요. 이렇게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성 신부전이 4단계 이상으로 진행되면 분자량이 작은 칼륨 또한 걸러내지 못해 우리 피 속의 칼륨 농도가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요. 이 칼륨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의 생명줄인 심장, 그 중에서도 심장 근육에 마비가 생겨 부정맥이나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거봐라, 칼륨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제가 계속 만성 신부전 4단계 이후 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칼륨의 원자량은 39고요. 대표적인 요독 물질인 요산의 분자량은 168입니다. 즉 칼륨보다 4배나 큰 요산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1에서 3단계 분들은 칼륨을 배출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칼륨 배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칼륨 섭취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레닌의 활성을 억제하므로 건강한 사람이 칼륨을 적게 먹게 되면 오히려 혈압 관리가 잘 안됩니다. 고혈압은 신장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4단계 이후라도 칼륨 배출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칼륨 섭취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 나쁘다고 칼륨 무조건 줄이면 안 된다. 만성 신부전 4단계 이후, 그리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줄여라. 자, 칼륨에 대한 누명은 벗겼고 진짜 문제가 되는 놈들은 따로 있습니다. 신장이 나쁠 때 먹지 말라는 게 하도 많아서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 이상 투석이 필요한 분들은 모든 음식 싹 다 전문가 판단하에 조절하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장 기능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3가지만 딱 알려드릴 테니 이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장에 나쁜 음식은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짜게 먹는 걸로 유명한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짜게 먹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소금 섭취가 많은 일본에서조차 이 짜게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테현은 해안가라 젓갈 같은 염장식품을 많이 먹어온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률이 일본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싱겁게 먹기를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처럼 이미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소금 줄여라, 싱겁게 먹어라 합니다. 딴 거 다 떠나서 신장 안 좋은 분들 이 말만큼은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액이 여과작용을 하는 신장의 사구체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더 강하고 빠르게 혈관병을 마구마구 때려서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여과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이 나트륨이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혈액이 짜집니다. 이 혈액을 싱겁게 하기 위해서 혈관 속으로 수분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혈액 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소금 딱 끊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나트륨 줄이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찌개나 국 먹을 때는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 이것만 해도 소금 하루에 한 숟가락 덜 먹는 겁니다. 국 없으면 밥 안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컵에 생수 따라 두고 국물 대신 홀짝홀짝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끓일 때 스프는 절반만 넣는다. 신라면 한 개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790mg인데요. 소금으로 치면 4.5g입니다. WHO가 정한 1일 나트륨 최대 권장량이 2000mg인데요. 소금으로 치면 5g이거든요. 신라면 하나 다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최대량의 90%를 한 큐에 채워버립니다. 스프 절반으로 줄이고 너무 밍밍하다 하시면 마늘이나 고추, 파 좀 넣으시면 좋습니다. 라면도 국물 요리잖아요. 그래서 국물을 최대한 피하시고 건더기만 드셔주세요. 세 번째, 이게 진짜 효과 좋은 건데요. 요리하는 중간에 소금을 넣지 마세요. 아, 잠깐만요. 아예 넣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요리
요리 중에 넣지 말고 먹기 직전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음식이 뜨거우면 우리 혀는 짠맛을 잘 못 느끼는데요. 그래서 팔팔 끓고 있는 중에 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짜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살짝 식은 상태 또는 식탁에 조금 두고 먹기 직전에 간을 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에 나쁜 음식은 과일 주스입니다. 설탕이 당뇨에 나쁘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설탕을 한 숟가락씩 입에 털어 넣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이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에는 당이 액상과당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도 훨씬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마시자마자 혈당이 200, 300 막 오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혈당 스파이크 일으킬 정도고 당뇨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신장 얘기하는데 왜 당뇨 얘기하냐고요. 신장을 망치는데 고혈압과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강력한 원인이 바로 당뇨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신장 사구체에 있는 모세혈관에 들러붙어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 만성신장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만 살펴보면 가당 음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만성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61%나 높았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요즘 제로 음료 많이 나오는데 그건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필터죠. 이 필터가 거르는 게 혈당만이 아닙니다. 결국 제로 음료수는 맛을 내기 위해 과당 대신에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 결국 어디로 배출될까요? 신장입니다. 혈당은 안 올릴지 몰라도 신장은 망가뜨립니다. 제로 음료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제로 음료까지 찾아가면서 음료수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 거 찾는 겁니다. 단 거. 무의식 중에 우리 뇌가 단 거 넣어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만 딱 눈 감고 음료수 땡길 때마다 그냥 맹물 마시는 걸로 대체하면 우리 뇌도 이성을 되찾고 음료수 마시라고 안 합니다. 딱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햄인데요. 이 햄을 제가 왜 그토록 드시지 말라는지 이해하시려면 인이라는 성분을 좀 아셔야 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인 성분은 사기뿐 아니라 이기라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신부전 초기부터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이 체내에 너무 많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서 칼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과다한 칼슘은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이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면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혈관벽에 노폐물과 함께 들러붙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신장 필터가 더 고장나겠죠. 그런데 이 햄에는 인공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같은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제에는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100%는 싹 다 흡수되어 버리는 무기인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가는 별로 없고 양을 철저히 조심해야 하는 인은 너무 쉽게 섭취하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흡수율이 50% 정도라 자연 배출되기 때문에 좀 드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인이 적게 들어있는 단백질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딱 하나 정해드리자면 달걀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2알이면 충분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른자는 하루 한 알만 드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때문 아니고요. 노른자에는 인 함유량이 높아서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안 좋거든요. 인이 적은 흰자는 2알 다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에 칼륨이 무조건 나쁘다? 땡! 일반적으로 4기 이상 투석이 필요한 분들이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그럼 진짜 누구나 신장이 조금이라도 나쁘다면 조심해야 할 나쁜 거 3가지는 뭐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소금, 당뇨를 일으키는 과일 주스,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는 햄. 절대 피해 주시고요. 소금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요리할 때 말고 먹기 직전에 소금 간하기. 과일 주스는 제로 음료로 바꾸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눈 딱 감고 일주일만 마시는 건 맹물만 드셔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햄 대신 달걀, 단 노른자는 하루 1개만. 감사합니다.